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는 184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이제 국계법. 좀 이따 불러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계법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먼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하는 법률. 그래서 국계법은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는 각종 행정계획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행정계획 중에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둘 이상의 시군. 광역 들어가면 항상 둘 이상의 시군.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관할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요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만드는 곳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거죠.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 요 계획 이름이 뭐였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구체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들, 즉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의 내용.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죠. 이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섯 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 박스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그래서 설 연휴가 기는 바람에 엄청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저번 주에 쉬기 전까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의 일종으로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했습니다. 책의 순서는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부터 먼저 나오죠. 근데 저는 수업은 여기부터 요거 순서대로 쭉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3번 기반시설은 페이지 18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184페이지. 책들마다 조문 순서대로 써놓은 책이 있고 요 순서대로 써놓은 책이 있는데 저는 요 순서대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새 온 나라가 난리죠. 서울 올 때 너무 겁이 나서 설 연휴 전이었나? 설 연휴 수요일부터 설 연휴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였는데 수요일 아침에 목이 안 좋은 겁니다. 목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목은 항상 저희는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뭐 수요일날 또 수업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목요일날 했는데 목요일날도 목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다가 목요일 저녁부터인가 갑자기 몸살이 나는 겁니다. 몸살이. 그래서 그날 이제 뉴스를 보는데 우한 폐렴의 증상이 목감기가 처음에 목감기, 그 다음이 오한, 그 다음이 구토설사? 딱 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요 단계. 이거 병원 가면은 그대로 격리 조치 당하겠네 싶어가지고 집에서 설 연휴 내도록 침대에서 5m를 벗어나지 않고 감기약을 먹고 버텼는데, 그 감기 시즌이라는 게 겹친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감기 같기도 하고 막 이거 같기도 하고 겁도 하고 뭐 이러죠. 근데 겁 먹으면 병 나는 거지, 겁 안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거. 그 뭐지, 메르스 그때도 저 노량진에 있었습니다. 노량진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184페이지. 여기 이제 기반시설부터가 나오죠. 자,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뭡니까? 뭐 모르진 않죠. 우리가 오면서, 오늘 학원에 오면서도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왔었고, 이렇게 뭐 각종 뭐 도로, 철도,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거기 표에 보는 표에처럼 이렇게 기반시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단 크게는 7가지 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 음령 처리된 부분처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7가지 시설로 분류를 해놓고 각각의 시설들마다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 표가 뭐 25, 26, 28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는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그리고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쉬운 문제로 나온다면은 요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따로 별표를 2개를 해 놓으십시오. 네. 자, 근데 이 표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통째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 교통시설 읽고 뒤에 것들을 읽는데 이런 건 뭐 당연히 교통시설이지 하는 것들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통시설을 딱 보는데 이런 것도 교통시설이야? 하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위주로 밑줄을 쳐드릴 거고. 자, 보시면은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뭐 궤도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기반시설인 교통시설에 해당하는데, 그 뒤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그건 좀 지우십시오. 지우시고 개정이 됐으니까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1월 1일 날 바뀌어가지고 아직 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숨 좀 돌리십시오. 걸어오르느라 힘들으셨죠? 숨소리가 이렇게 학원에서 운동도 시켜주고 면역력이 강해져야 병에 안 걸리겠죠? 1월 1일 날부터 개정이 된 거라서 1월 1일 날 몇 가지가 개정이 됐는데 요거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바꿔주시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여기다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네. 차량 검사, 예전에는 뭐 운전학원 이런 것들도 기반시설에 해당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간시설 보시면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뭐 따로 기억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보시면 유통업무설비,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그 뒤에 밑줄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이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는 제가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거고, 시장 밑줄. 시장이 유통공급설비입니다. 유통공급시설. 설비가 아니라 시장. 그 다음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 보시면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뭐 이런 것들 따로 외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시면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뒤에 방화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뭐 방자 들어가는 것들, 불 맞고 바람 맞고 물 맞고 모래 맞고 파도 맞고 이런 것들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3가지 밑줄 하시면 됩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은 방제시설에 해당합니다. 방제시설. 하천은 뭐 홍수 같은 데 대비하는 거고, 유수지나 저수지 물 가둬 놓는 거는 가뭄에 대비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보시면은 처음에 장사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밑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사시설. 이 장사시설이 예전에는 뭐 묘지 관련시설, 납골당, 봉안당, 뭐 이런 거, 장례시설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그냥 장사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죽음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장사시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합니다. 보건위생시설. 공통점이 뭐죠? 귀신 나오는 데입니다. 귀신 나오는 데. 귀신 나오는 데. 도축장, 소돼지 귀신이 나오죠? 귀신 나오는 데.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보시면은 맨 처음에 하수도가 나오죠? 자, 아까 위에 유통공급시설에 보면은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었습니다. 수도는. 근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인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요거 밑줄 좀 주시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작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건 작년에.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 밑줄. 이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폐차장입니다. 폐차장을 교통시설로 많이 바꿔냈었습니다. 교통시설로. 근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의 종류입니다. 요 표만 그냥 물어봅니다. 다음 중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로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밑줄 친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은 별로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반시설을 분류를 해놨는데 대통령령에 가면은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3분을 더 합니다. 도로랑 자동차 정장, 광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로, 자동차 정장, 광장은 추가적으로 더 세분하는데 요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27회 때 한 번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7회 때 세분되는 게. 근데 이거까지는 잘은 안 냅니다. 이렇게. 일단 요거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나오죠. 자, 여기부터.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몇 가지 정리를 할 건데, 요 용어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방금 보신 도로라든지 학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기반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 예를 도로로 한번 들어보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계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이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똑같이 도로는 맞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도 도로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도 도로인데 이 도로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뀝니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이 도로를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차이점이 뭐죠? 요거 구체화.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여기는 아직 구체화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구체화가. 자, 구체화가 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죠. 2030년경이 되면 광명시의 인구 변화 추이를 봐서 광명시와 서울시를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이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잡아 놓는 겁니다. 방향을. 이럴 때 아직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 도로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반시설. 자, 근데 실제로 2030년이 되니까 광명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서울과 광명시를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실제로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30년에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결정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 뒤에 뭘 하나 했었는데 여기 지형도면을 작성해줬죠. 지형도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면,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030년경이 되면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방향 잡아놨을 때 도로는 기반시설인데 이제 실제로 2030년이 돼서 도로가 부족해지고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도 위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자라고 지도 위에다가 도로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요것도 이제 똑같이 도로는 도로죠. 근데 관리계획을 결정을 통해서 지도 위에다가 이 도로의 위치가 드디어 구체화가 된 겁니다. 구체화가. 그러면 이 도로를 뭐라 부르는 겁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요게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설치할지 위치 같은 게 정해졌을 때.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도로 등은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의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도로 아니면 뭐 지하철 공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자, 다시. 도로 등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뭐라 부르죠?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문제 냅니다. 기반시설이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바뀌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이란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X. 뭐가 틀렸습니까? 요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 나왔다. 이제 국계법은 용어의 정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 두 개 지문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내리는 지문입니다. 41번 문제 정답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만도 문제가 나오죠. 몇 글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저기 관리계획 내용의 3번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내용 4번에 있는 거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29의 문제. 이거는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박스를 줍니다. 기억에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디귿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기읍, 니은, 디귿 다 고르는 게 정답.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놓은 거에만 해도 무수히 시험에 났습니다. 이거. 자, 다시. 도로 등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뭐라고 부르죠? 기반시설. 이렇게 보면 기반시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도로 등은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이 도로가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일단 요 용어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해놓고 나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 예산을 따와야 돼요. 예산을. 자, 20년에 결정이 됐죠. 근데 20년에는 예산을 못 따왔습니다. 근데 21년에도 예산을 못 따오고 22년에 예산을 따오면은 드디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일정 기간의 방치가 있다가 예산을 따오고 나면 드디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요거를 설치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일정 기간의 방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이 장기간 되면서 그냥 무단으로 방치를 해버려요. 장기간 무단 방치. 이럴 때 이 장기간 무단 방치를 해버리면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죠. 아직 안 배웠지만, 자, 기반시설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부지에서는 개발행위는 못합니다. 개인이. 내가 내 땅이라고 해서 건물 짓고 뭐 다른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땅을 활용은 못하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내야 되죠? 세금, 재산세 내야죠. 재산세. 그 다음에 이 재산세보다 더 무서운 게 간접세 같은 것들,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수가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 수단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제도가 바로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매수 청구권. 사업 안 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할 거면 차라리 땅을 사달라는 겁니다. 내 땅을 사가라는 겁니다. 시행자한테. 그래서 요 매수 청구권까지 이렇게 매수 청구권. 아까 보신 기반시설 종류 포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공동구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뭐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매수청구권 무조건 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가 이제 뒤에 쭉 쓸 건데 그것도 하나.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는 이제 국계법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정비사업에서 정비법에서 6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15문제, 16문제가 이제 요 용어 정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헷갈리면 뒤에는 뭐 당연히 헷갈리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장 가는데 기반시설이랑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나한테 공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상한 데서 배워가지고 이걸 구분을 못하고 시험장에 간다. 이걸 또 구분을 못하고 시험장에 가니까 공법이 까락이 나오는 것도 까락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용어들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용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청구권에 나오는 제도는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설치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설치를 안 했을 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출발점 부처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 나오는 제도를 여기다 살짝 집어넣고, 여기 나오는 제도를 여기다 살짝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매수 청구권이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요 제도, 여기 나오는 제도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기반시설,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시설 이것들 제가 뭐 인문과정 할 때는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기반시설이랑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 완전 다른 거라고 했죠. 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가씨. 근데 감녀가 결혼하고 나서는 뭐라고 부르죠? 아줌마. 아줌마랑 아가씨랑 같습니까? 완전 다르지, 완전. 똑같은 감녀인데 똑같은 도로인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가씨일 때는 구속력이 없다가 아줌마가 되는 순간 이제 구속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남편의 구속력도 받고 아들의 구속력도 받고 학원 가면은 엄마 밥은? 말고 주말에 막 이렇게 학원 가면 학원에 좀 늦게 오면은 학원 안, 뭐 남편분은 이제 문자 오죠. 집에 안 와? 진짜 학원이야? 구속력을 받게 구속력.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금은 우리가 아직 초보자니까 풀네임으로 부르는데 나중에 한 5월달쯤 되면은 축약해서 그냥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렇게 요 세 개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쪽으로 하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장기간 무단방치로 인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게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그래서 185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먼저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2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저 뒤쪽에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도록 여기 20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03페이지 203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고 기반 시설 중에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앞으로 수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사업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아까 관리계획 내용 3번이죠.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관리계획 내용 4번.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 공법 40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 12문제가 나오니까 개발법, 정비법에서. 그래서 그만큼 관리하기 중요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185페이지. 185페이지. 그 공공시설은 제가 용어의 정의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가 나오죠. 어디에?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 첫 번째 원칙.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할까요? 저쪽에 목차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목차로.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리 계획으로. 네. 관리 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 누가 정하죠? 기준? 기준? 국장.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것도 다 까먹었습니까? 국장. 모든 기준을 국장이 정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예외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가지만. 그 중에 요거 하나, 첫 번째. 자, 모든 그냥 기준이란 글자 보는 순간 그냥 국장이 정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자, 모든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모든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 정하는 거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가지만. 그 첫 번째가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개발법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 보면은 무조건 국장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요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따로 법률로. 그러니까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관련된 법에서 이 보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상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할 때, 자,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이게 끝입니다. 끝. 간단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할 때,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의 내용까지 한번 보면은, 이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책으로 한번 보자. 185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나오죠. 자, 원칙 보시면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밑줄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할 때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관리계획으로. 자, 근데 가로 2번에 예외.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안 거쳐도 되겠죠.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게 뭔데 하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오죠. 그겁니다. 그거. 외우지 마십시오. 저도 못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엄청 많은데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문제는 어떻게 풀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저는 못 외웠는데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요까지만. 그러니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푸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요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데 하면은 그 밑에 것들인데, 외우기는 아마 힘드실 겁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저는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2번. 박스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 내려와가지고 2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밑줄. 기준은 국토, 거기 그 줄 맨 끝에 국토교통부령. 대부분의 기준들을 국장이 정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다음에 그 세부사항은 뭐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 기준과 보상인데,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
의 기준과 설치로 인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밑줄 보상. 보상은 따로 법률 밑줄. 따로 법률. 보상은 따로 법률로. 그 다음에 187페이지 2번에 관리가 나오죠. 관리.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 시설을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밑줄 국가.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 밑줄. 대통령령. 그 뒤에 지자체에 밑줄 하시고 그 뒤에 조례. 이렇게. 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돼 있는데 그 국가가 관리할 때는 요거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까지만. 그 다음에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한다. 요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게 나오죠. 공동구. 공동, 지하, 매설, 구의 줄임말이 공동구입니다. 공동구. 그 예전에도 통신이라든지 뭐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이런 전선들 같은 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는 것들을 이제 지중선로라고 합니다. 땅 밑에 묻는다고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다 매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작년 초반인가 그 부천 쪽에 열수송관이 한번 터진 적 있죠. 열수송관.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열수송관 터져가지고 그 옆에 지나가던 70대 노인분이 이거 맞아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열수송관이 뭐냐면은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물을 끓입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100도씨 이상의 물을 이 열수송관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아파트 안에 난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열수송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터진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KT통신선로가 강남 쪽인가? 그쪽에서 한번 또 이제 터져가지고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지중선로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대부분이 1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90년대 초반 정도에 구축이 됩니다. 이게 이제 40년 되니까 터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하자라고 하죠. 전수조사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다 매설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지나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가 너무 힘들더란 거죠. 예전부터 땅 밑에 묻긴 묻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중선로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매설하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하 매설물들을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공동구라고 합니다. 공동구. 이 공동구는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에 해당합니까?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까 유통공급시설에 보면은 공동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구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하는데 이거 왜 따로 배웁니까? 이거 공동구는? 그러면 도로는 안 중요합니까? 도로, 철도, 뭐 이런 공항은 안 중요하고 공동구가 제일 중요해서 따로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계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도 논점은 뭐 설치랑 관리 두 가지 논점인데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공동구라는 것들은 지금 여기같이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곳에다가 처음에는 공동구를 안 묻어놨는데 나중에 공동구라는 걸 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 공동구라는 거는 땅 밑에다가 공동구라는 커다란 콘크리트 관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매설합니다. 이렇게 매설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요 위에다가 대지 위에 아파트를 짓겠죠? 아파트를 지으면은 아파트 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면 요거랑 요거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 아파트 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공동구인데 이 땅 밑에다가 커다란 콘크리트 관을 묻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과 같이 개발이 다 돼 있는 곳들은 이걸 다 빗기라고 이걸 묻을 수가 없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을 하는 곳에서는 공동구라는 걸 반드시 설치하게 합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따로 배우게 됩니다. 따로. 자, 보시면은 공동구의 의의부터 먼저 보면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즉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매설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죠. 미관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구의 설치, 그 다음에 뭐 뒤에 보시면 관리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자, 설치. 첫 번째. 이 공동구는 원칙은 관리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은 첫 번째,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입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 그 다음에 어디냐면 개발이 시작되는 6군데가 있습니다. 6군.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 뒤에 보면 박스에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는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곳이 아니라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시작하는 곳에 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공동구라는 관을 묻어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얼마 초과할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그 6군데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가 있죠. 거기. 아직 외우지 마십시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냥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6군데에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만들 겁니다. 개발 계획을. 6군데에서 만드는 개발 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에서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개발 계획 안에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런 곳에서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구를 설치를 했을 때는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은 꼭 수용을 해야 될까요?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자, 공동구 돈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한전에서 야 나는 전봇대 따로 세울래. 될까요? 안 되겠죠.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는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수용 의무입니다. 수용 의무.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세 번째, 이 공동구를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가 있죠. 설치 비용. 이 설치 비용은 나중에 공동구가 설치됐을 때 쓸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점용 예정자라고 합니다. 점용 예정자. 한전, 뭐 KT, SK 이런 점용 예정자랑 플러스 여기 6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자, 근데 한전에서 개별적으로 전선 까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공동구 설치 비용으로 15억을 내랍니다. 그러면 전봇대 깔겠습니까? 공동구 설치하겠습니까? 전봇대 깔겠죠. 그러니까 이 점용 예정자는 내가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공동구 관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이 공동구를 관리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이 관리할 때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쓰는 사람이 냅니다. 점용하는 자라고 합니다. 점용하는 자.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면적을 고려해서 아파트 관리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24평짜리 사는 사람보다 32평짜리 사는 사람이 관리비 더 많이 내듯이 더 넓은 면적을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점용하는 자가 면적을 고려해서 이 공동구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관리 비용을. 이게 이제 공동구 설치랑 관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몇 가지 빠진 것들은 책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87페이지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 나오죠. 이렇게 187페이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면적이 얼마를 초과합니까? 네, 밑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한다 밑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밑에 있는 6군데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6군데가 박스 안에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요렇게 6군데인데 외우지 마십시오. 많이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데까지만 외우십시오. 근데 공통점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 개발이 다 돼 있는 곳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우면 뭐 좋긴 좋겠죠. 근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즉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6군데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보시면은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 검토. 요거는 그냥 놔두십시오. 참고로 보시고 3번 공동구 수용 의무가 나오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네, 밑줄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 기준?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예외들 딱 2가지 있다 그죠? 그 예외 빼고 기준은 싹 다 국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이라고 해서 밑에 나오는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44조 3항에 따라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수용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그 전선로 은 수용해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 7호 및 8호의 시설은 법 44조 2의 2 제4항에 따른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7번, 8번 가스관, 하수도관 그거만 밑줄. 위에 걸 보는 게 아닙니다. 7번이랑 8번 그걸 배울 겁니다. 가스랑 하수도. 가스랑 하수도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랑 가스 얘네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하수도랑 가스를 수용할까? 근데 경상도에서는 할까라고 하지 않고 할까 이러면 할까. 공동구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수용할까? 하수도랑 가스 할까?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하수도 뭐 가스였나?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수용해야 되는 거는 됐고 수용할 수 있는 게 2가지. 하수도랑 가스.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가 하수도랑 가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전선로, 통신선로, 수로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열수송관은 아까 말씀드렸고 중수도관은 뭐 물 재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쓰레기 수송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쓰레기 수송관? 그 인천에 송도, 신도시 이런 데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이렇게 내놓은 데 있죠. 봉투 같은 거. 그런 데 가면은 이 쓰레기 수송관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아파트에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면은 요 밑에 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 봉투를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그 좀 압력 그 고압으로 이걸 쓰레기 봉투를 딱 당겨줍니다. 당기면은 이걸 중간 매립지까지 이 관이
그대로 이 앞으로 이거 당겨가지고 여기까지 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모이는 지점까지. 그러면 이제 쓰레기차가 중간 기착지까지 와가지고 이 모여있는 쓰레기를 실어가지고 이제 매립지로 가는 거죠. 그걸 쓰레기 수송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잘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이게 좋아 보입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게 이 쓰레기 수송관을 설계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을 잘 몰랐던 거죠. 그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있죠.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쓰레기 봉투 내놓을 때 요까지 채워 넣어서 내보냅니까? 이렇게 채워 넣어서 내보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넣으니까는 맨날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맨날 막혀가지고 냄새 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일부 잘 사용 안 하는 곳도 있다던데 이런 것들을 쓰레기 수송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쓰레기 봉투 넣으면은 땡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쓰레기 수송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기억해야 될 거는 할 수 있는 거 하수도랑 가스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4번 설치 계획 포함 의무죠. 요거면 되고 여기 써놓은 거 개발 계획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6군데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립하는 개발 계획 안에 그래서 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밑줄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군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립하는 개발 계획에는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령하려는 자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해서 미리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 여기 세 번째 나왔죠. 점용 예정자랑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근데 이 경우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10억이 들어가면은 그 10억의 범위 안에서만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돈 없으면 빌려주기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원칙 누가 하죠? 특, 광, 시, 군이 관리자가 됩니다. 원칙적인 관리자. 거기서 특, 광, 시, 군 밑줄 하시면 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2번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인데 공동구 관리자는 5년 동그라미 하시고 5년 밑줄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맨 마지막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합니까? 5년마다. 다음 페이지.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밑줄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죠?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그 다음에 공동구 협의회 안보시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비용.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밑줄 점용하는 자, 쓰는 사람,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밑줄 면적을 고려 하여 관리자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쓰는 사람이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분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가로 2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밑줄 하시죠. 자, 요 공동구를 설치할 당시에는 통신사업자로 SK랑 KT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SK랑 KT는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하고 이 공동구를 쓰고 있는데 통신사업자로 후발 사업자인 LG U+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LG U+는 설치 당시에는 통신사업자로 사업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후발주자로 통신사업을 하면서 이 공동구를 쓰고 싶습니다. 이럴 때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LG U+는 이 공동구를 사용하려고 할 때 몰래 쓸까요? 허가받고 쓸까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받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LG U+가 공동구를 점령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밑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점용료, 사용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 나오죠. 광역시설.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광역 뭡니까 광역? 둘 이상의 시군. 네, 그렇죠. 둘 이상의 시군. 그래서 자, 광역시설인데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91페이지 표가 하나 있죠?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음명 처리된 부분 1번에 둘 이상 밑줄 하시고 맨 밑에 줄에 걸치는 시설, 그 밑에 둘 이상 밑줄 하시고 그 밑에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그래서 둘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뭐가 걸치고 뭐가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는데 가끔 출판사에서 내는 그 모의고사에 보면은 이걸 구분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좀 길다란 것들이 걸치는 시설이겠죠. 도로, 철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장, 녹지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근데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이런 것들, 길다란 거 이런 것들, 요게 걸치는 시설. 근데 이용하는 시설 보시면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항만, 공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장사시설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테니까 도축장. 도축장이 각 시군마다 있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돼. 그래서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자, 치킨 중에서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깐풍 치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념치킨이랑 치킨 중에서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치킨 중 양념치킨이죠.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 그러니까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양념치킨은 치킨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맞습니까? 네.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니까 광역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칠 수 있고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광역시설을 관리할 때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의 일종이니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랑 똑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기반시설이니까 저것도. 이렇게.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써드리는 내용은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니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둘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죠? 협의. 그렇죠. 협의. 둘 이상이니까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둘 이상이니까. 자, 근데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누가? 시도지사 하면 안 되고 관할이 같을 때는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둘 이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싸우죠.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직접. 이렇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이런 것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KTX 누가 관리합니까? KTX? 그렇지. 뭐 광명시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이죠. 코레일. SRT는 주 SR,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 만들어가지고 국가고에를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역시설 기반시설이니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191페이지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보시죠.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원칙 어떻게 합니까? 네, 밑줄.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요것처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이니까 광역시설도. 자, 근데 이제 예외가 나오죠. 예외. 협의회 해서 광시장 군수는 밑줄.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 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밑줄.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니한 경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죠? 이럴 때 같은 도, 밑줄, 같은 도. 같은 도니까 관할이 같죠? 관할이 같을 때는 누가? 도지사. 관할 도지사 밑줄 하시고, 거기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 앞에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그 앞에 설치 앞에다가 직접이란 말 좀 써넣어 주십시오. 직접. 이거 좀 특이한 겁니다. 보통은 협의가 안 되고 싸우면은 위에서 설치할 자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직접 설치해 버립니다. 도지사가 광역시설이라서.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질문이 오죠. 야, 관할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법 조문에 딱 요까지 써져 있습니다. 유추하자면 뭐 국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까지만. 없는 조문까지 만들어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192페이지 특수법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맨 앞에 국가계획 밑줄 하십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밑줄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광역시설에서 국가계획 나오면은 맨 끝에 가가지고 법인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두십시오. 참고로. 요까지 하시고, 이제 자, 첫 번째 여기 아까 기반시설 도로 등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기반시설이라고 불렀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자, 설치를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이걸 장기간 무단방치로 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온 제도가 매수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는 이렇게 관리계획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경우가 있고,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부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할 때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그 다음에 공동구도 기반시설이니까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동구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가 있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입니다. 요게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 6군데에서 만드는 개발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은 수용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죠, 원칙은. 다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하가, 하수도랑 가스. 하수도랑 가스. 그 다음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점용 예정자랑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점용 예정자는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는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하죠. 그 다음에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쓰는 사람, 점용하는 자가 뭘 고려해서?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합니까?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이 공동구를 쓰려고 합니다. 뭘 냈습니까? 허가받고 씁니까? 허가받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둘 이상이니까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는데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 싸울 때 같은 도 안에서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가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